1권의 170쪽이 되겠습니다. 특정한 육신이 많을 때, 특정한 오행이 많을 때 통변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식이 절대적이진 않지만 어느 정도 시사점이 있기 때문에 이 방식을 여러분께 안내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몇 가지 설명인데 그것이 170쪽과 171쪽에 나눠서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뭐 그림을 잘 보셨더라면 여러분들이 저게 말하는 게 무엇인지는 아마 이해를 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일단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판을 일단 공유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 170쪽 보시면 인승이 많이 있을 때 비, 식, 재, 관, 인이 이렇게 있는데 인승이 많이 있을 때 인승이 뭐를 건드리냐면 이제 식상을 건드리거든요. 인승은 식상을 딱 건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식상은 여자분 사주에서 식상은 자식이 되겠죠. 그죠? 일반적으로 식상이라는 것은 나의 기능과 재능을 발휘하는 거죠. 발휘. 나의 기능과 재능을, 나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식상이라는데 인생이 많이 있으면 식상이 이렇게 파극될 가능성이 많죠. 이럴 때는 재성으로서 인성을 딱 잡아주고 식상의 기운을 딱 이렇게 보존해 줄 때, 이렇게 보존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것은 인생에 문제가 생길 적에는 이 명조의 주인공은 식신과 재성운으로 흘러간다면 이 명주는 발전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관성이 많이 있는 경우 볼게요. 관성이 많이 있는 경우는 이 관성은 일간을 비롯한 비견급제를 극해옵니다. 그래서 관성이 많이 있을 경우는 일간이나 비견급제가 불리한 상황이거든요. 불리한 상황. 그럴 때는 식상을 해서 관성을 딱 제어를 해주면 좋겠죠. 식상으로서 관성을 딱 제어를 해주고 그러면 길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같은 경우는 인성을 해서 설계시켜주고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 괜찮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관성이 많이 있을 때 식상으로 가지고 관성을 제어해주는 방식과 관이 있을 때 인수로 설계를 시켜줘서 일주를 생주주는 방식, 이 방식이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7살 관성에 대해서 통변을 우리가 할 때 주로 어떤 통변을 많이 하느냐면 관성은 구설 혹은 질병 이렇게 관성은 구설이다 질병이다는 통변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관성이 많다는 것은 이 사람이 구설도 많고 질병이 많다라고 하는데 구설이 많고 질병이 많을 적에는 식상운이 온다면 관성을 딱 잡아주겠죠. 그러면 식상운이 왔을 때는 구설과 질병이 소멸된다라고 합니다. 소멸. 이렇게 통변할 수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성이 많이 있을 때 다시 갑니다. 이 명주에서 재성이 많이 있다. 재성이 많이 있을 적에는 인수를 딱 건드리거든요. 그래서 재성이 많이 있는 사람은 인수가 가지고 있는 계약건, 뭐 학업운 이런 것이 좀 불리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대체적으로 보면 재성운이 왔을 때 이걸 항마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되게 재운이 왔을 때 인성을 딱 건드릴 적에는 학업 중단사, 계약의 중단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이럴 때 재성을 딱 잡아주는 비급이 있다면 이 비급을 통해서 재성을 다 잡아준다면 이 명주는 인생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비급운에 시험운이 있다, 비급운에 뭐 계약건이 있다, 비급운에 학업의 성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칠판에 그려주는 설명이라든지 책에 나와 있는 설명은 그림을 보고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식상이 많이 있으면 관성이 딱 닫히고 있습니다. 관성이 닫히고 있다면 남자분은 관성이 자식이니까 자식과 인연이 멀어지고 여자분은 남편과 인연이 멀어지고 그래 되겠죠. 그 다음에 회사 생활이 잘 안 돼요. 조직. 회사 생활과 인연이 멀어진다. 식상이 많이 있으면. 그럼 이런 운은 인성으로서 식상을 딱 잡아준다면 인생이 식상을 잡아준다면 이 관이 살아납니다. 그럼 이런 사람은 인성운이 왔을 때 자식이 잘 되고 남편이 잘 되고 취직이 된다 이렇게. 자, 그 다음 비급이 많이 있을 때 자, 비, 식, 재, 관, 인이 있습니다. 비급이 많이 있을 때는 비급은 재성을 딱 건드려야 되겠어요. 그 비급이 많이 있다면 자, 제가 차지하는 부친, 첩, 재물 이렇게 명준이 부친이 많다 그러면 비급이 많이 있다는 것은 부친과 인연이 멀어지고 그 다음에 처첩과의 인연도 멀어지고 재물도 손실하게 된다 이렇게 분별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일이 왔을 적에는 관성이 와서 관성이 이렇게 비급을 다 통제를 해준다면 관이 와서 통제를 해준다면 관운이 올 때 이 사람은 장가를 간다, 여자친구가 생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재물도 모이게 된다. 관이 왔을 때 그런 운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 그림을 이 관계를 지금 170쪽과 175쪽에 그림으로 설명을 해놨는데 요거를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